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람이 주위에 꼭 있어요. 청약 당첨되고 싶으시죠? 얼마 전 제 동네 친구들 모임을 했는데, 요즘 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애들이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얘기를 하고 집을 산 친구들 중에 청약에 당첨된 친구들이 2명이 있었어요. 위치는 다르겠지만 2명이 있었고, 집을 따로 산 친구도 있었고, 분양권을 사는 친구도 있었고,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청약에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당첨만 되면은 몇 억을 벌고 들어가는 청약 단지도 있고, 막상 집을 사려면 너무나 비싸가지고 내가 이걸 고점에 잡는 건 아닌가, 싸게 사지 않는 건 아닌가 라는 막 생각도 들고, 바가지 안 쓰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청약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주변에 꼭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죠. 그런데도 내가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됐다는 사람이 주위에 꼭 있어요. 그중 하나도 저도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거의 미분양되는 단지에 청약을 넣어서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청약에 당첨되셨나요? 혹은 이번에 넣은 청약이 당첨될 것 같으신가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첨되고 난 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청약 당첨 후 해야 할 것들, 들어가는 비용하고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동호수가 마음에 드신다면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꾸준히 넣었던 청약 통장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청약 당첨 이유로 해지를 한다고 하면 해지를 하면 되고, 그 돈을 아파트 계약금에 보태시면 됩니다. 먼저 계약입니다. 분양은 이제 시행사에서 하는데요. 분양 광고를 하고 분양가를 책정하고 계약하고 은행과 연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행사에서 하는 겁니다. 보통 분양을 하면은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책정을 하는데, 아파트 확장공사가 별도로 책정되는 곳들이 있고, 이거는 아파트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 시장이 좋으면, 인기가 많으면 중도금을 유의자, 후불제로 하는 것들이 있고, 기본 옵션들이 많이 없고, 분양가가 그렇게 엄청 싸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로 그 지역 아파트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다 하면은 중도금 무이자에 확장비 무료, 어떤 옵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여러 혜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양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으니 분양 공고문 혹시 분양 사무실에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은 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10%는 자기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 옵션 계약을 하는데요. 옵션 계약은 요즘 아파트에 많은 옵션이 들어갑니다. 중문, 타일을 쓸 건지 마루를 쓸 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 식세기, 오븐, 인덕션, 타일러, 에어드레서, 빌트인 김치냉장고, 이런 것과 같이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 선택을 하는 날은 따로 와서 다시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옵션을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더라도 방문을 해서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분양하는 사무실마다 다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옵션 기간에 선택을 안 했는데 옵션을 바꾸고 싶다, 혹은 했는데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것 또한 분양하는 곳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투자하는 측면에서 청약을 넣었고, 굳이 옵션 상품들을 대부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투자 측면에서 굳이 소모품들인 이 옵션을 다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혹시 필요하면 입주 예정자 카페, 계약자 카페나 단톡방에서
옵션 공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테리어나 조명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제가 필요하면 선택을 하려고 옵션을 계약하지 않았고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임장을 가본 아파트에서는 처음에 옵션 계약을 한 시스템 에어컨보다 나중에 공구로 한 에어컨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 쌌다고 해요. 옵션에서는 600만 원이었는데 공구를 할 때는 500만 원대였던 그랬던 게 있어서 좀 더 비싸더라도 혹은 같은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그냥 공구로 옵션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거주를 생각하고 내가 딱 입주하자마자 바로 공사된 상태로 하고 싶다 하시면 옵션을 계약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 보증에 있어서 그 하자를 보증하는 거를 시공사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옵션 계약 품목들은 그 나름 AS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옵션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중도금인데요. 보통 중도금은 비조정 지역에서는 60, 조정 지역에서는 50, 투기가열지구는 40%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에서 계약금을 20%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미리 입주 공고문이 떴을 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 가격을 전부 다 가지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있다면 그냥 현금으로 다 중도금이고 다 납부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저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시행사에서 협력하는 은행에서 단체 대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땡땡 은행의 VIP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고 시행사에서 정한 은행을 하시면 됩니다. 협약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대출 실행을 전부 다 개인 명의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혹은 개인의 주택 소유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계약을 하기 전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고, 보통 다주택자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무주택자라면 아무 상관없겠지만 다주택자라면 꼭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뭘 믿고 이렇게 중도금 대출을 해주냐, 대출은 다 개인한테 가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혹시 분양하는 건설사가, 시행사가, 건설사가 망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미리 내가 청약을 하기 전에 허그에서 보증하는 분양인지 청약 단지인지 알아보고 청약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도금을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10%씩 납부를 하게 되면 입주가 다가오면 한두 달 전에 사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내부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라서 내가 실제로 들어갈 호실에 사전 점검을 하라고 안내문이 오는데요. 이때 가서 사전 점검을 해서 뭐 괜찮은지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사전 점검도 됐다 그러면 잔금을 쳐야 되는데 잔금 처리를 해야지 제가 실제로 집 키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잔금을 하는 날은 딱 정해진 날은 아니고, 만약에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거의 2달 정도를 주는 경우가 많고, 길면은 3달 정도 입주 시기를 정해주는데 이 사이에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잔금을 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잔금 30%를 내는 건데요. 이때는 중도금 대출 했던 거를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조금 다른데, 새로 사용 승인이 난 이 아파트는 등기가 안 쳐진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분양한 청약 단지에 잔금 대출을 하는 겁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면서 대출을 하는 건데요. 계약금, 중도금 포함해서 뭐 70%까지 이미 납부가 됐다고 하면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내가 중도금 대출을 전부를 비조정 지역에서 10% 계약금 납부를 하고 중도금 대출을 60%를 했다 하면 총 70%를 내고 있던 거죠. 나머지 30% 정도를 잔금을 해야 되는데, 전체 금액의 분양가의 70%를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20%는 10%는 계약금을 냈으니까 나머지 20%는 잔금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분양가보다 이 아파트의 시세가 프리미엄 거래를 하는 경우나 이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하면은 그 오른 KB 시세의 70%가 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의 20%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전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KB 시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좋은 지역의 경우는 내가 분양을 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많이 뛰어서 오히려 돈을 들이지 않고 아예 들이지 않고 혹은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고, 이때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는 경우가 실거주자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잔금대출협력은행을 몇 군데 정해주는데요. 대출 비율이 높으면 이자가 높고 대출 비율이 낮으면 이자가 저렴합니다. 상대적으로요. 이거는 뭐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최대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높은 비율의 대출을 받으면 되고, 아니면은 월 이자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금액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잔금을 낼 여력이 없다, 혹은 내가 실입주를 하지 않는다 하면 전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미리미리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전세입자와 잔금을 한꺼번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주변에 공급이나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전세가가 분양가의 50% 미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을 쓸 때는 여유 금액을 확인을 하거나 주위의 입주를 확인하셔서 잔금을 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나면 전세가도 회복이 되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금 계획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덧붙여서 당장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잔금 대출을 하고 내가 낮은 전세가로 전세입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공실로 둔 상태에서 몇 개월 지난 후에 전세 매물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매물이 없을 때, 이때 전세입자를 맞추면 전세가가 주위 시세에 맞게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이 가능한 분들은 이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